네, 아마 KICT 전략, 그러면 그림이 너무 큰 그림이기 때문에 5년 계획이고, 그래서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두 가지 질문,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사물 인터넷과 다음 핀테크인데, 이 분야가 잘 나가면 KICT 전략이 성공하겠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자, 먼저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CBS 이완복 산업부장님이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네, 사물 인터넷이라면 차세대 성장 동력이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정부가 그 IoT 산업 관련해서 실정 단지를 지정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보면 자동차랑 가전, 에너지, 보건, 의료 분야 등 4개 분야에 대해서 지정을 했는데 지금 이 분야를 보면 정부는 정부 주도대로 해나가고 있지만 민간 분야에서도 또 나름대로 기술 개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과연 이게 맞는지 정부 주도로 개발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민간과 정부가 동시에 개발을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ICT, 그러니까 KICT라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뭐 잘하는 거 있으면 앞에다 요새 K를 붙입니다. 그래서 뭐 K-팝, 뭐 K-푸드, K-드라마. 그래서 저희도 KICT, 우리나라 잘하고 있고 더 잘하자 해서 KICT라고 붙였습니다. 여담이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핵심적인 분야 중에 하나가 사물 인터넷이 되겠습니다. 사물 인터넷을 보면은 뭐 올해 초에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박람회에서도 이제 미래는 사물 인터넷이 지배한다. 이렇게 이제 시장이 어마어마한 게 다가온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만은 한국도 예의 없이 그것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주요 이제 가전 사업자나 통신 사업자 또 IT 업계에서도 사물 인터넷을 미래의 성장 분야로 보고 막대한 투자를 하고 기술 인력을 모집하고 또 사업 분야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할 일은 무엇인가? 그럼 정부가 할 일은 사물 인터넷을 정착시키고 세계로 진출함에 있어서 민간 기업이 스스로 혼자서 잘 못하는 그러한 에러 분야를 저희가 짚어줘야 됩니다. 에러 분야가 무엇인가? 사물 인터넷에서도 아주 기초 기술, 원천 기술 분야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센서 같은 겁니다. 사물 인터넷은 사물에 붙이기 때문에 사물이 말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센서를 붙여서 사물이 우리에게 말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 센서가 다양한 기초 기술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센서를 만드는 것이 첫 번째가 되겠고요. 또 사물들끼리 얘기를 하거나 그러려면은 어떤 플랫폼이 표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플랫폼을 쓸 것이고 어떤 표준을 채택할 것이고 어떻게 검증할 것이고 어떻게 승인할 것이고 허가할 것인가 평가할 것인가 이런 것은 정부가 나서서 다른 나라의 정부를 설득해서 가능하면은 우리나라가 낸 안이 통과가 되도록 해야 되고 또 여러 회사가 물건을 하나씩 만들었을 때 이것을 통합해서 시험해서 가능성이 있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을 정부가 나서서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뭐 실증 단지니 시범 단지니 시범 사업 이런 것들을 이제 지자체나 정부가 힘을 합쳐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이제 그와 관련해서 사실 사물 인터넷이든 ICT 어떤 분야든 사실 그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고 그래서 이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는 게 좋은데 대표적으로 핀테크 같은 경우 심지어 미국, 독일, 싱가포르 기업들이 여기 와서 한국에 와서 인재들을 지금 스카우트해 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국이 이 새로운 규제를 만들고 그에 맞게 과거 규제를 푸는 데에 뒤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MBC 배선영 경제부장님이 질문하겠습니다. 네, 요즘 핀테크가 상당히 어떤 트렌드처럼 나오고 있는데요. 금융과 정보기술이 융합된 새로운 차세대의 먹거리 산업으로 우리 정부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핀테크 정착을 위해서 어떤 상당히 부수적인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문제가 하나 있다고 보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핀테크로 따지면은 뭐 삼성페이나 카카오페이 같은 지급 결제 수단. 미국과 중국에서는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뭐 애플페이, 중국은 알리페이 이런 식으로 이제 신용카드를 대신해서 스마트폰만 있으면은 결제가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미국과 중국은 모두 신용카드 보급률이 상당히 낮아서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새로 가입하느니 차라리 스마트폰에 어플리케이션 같은 걸 깔아서 결제를 하는 게 편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만 해도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면은 신용카드 보급률이 80%가 훨씬 넘거든요. 그럼 은근히 보면 지갑에서 신용카드 한 장 빼서 결제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이렇게 신용카드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결제를 한다는 것이 오히려 번거로울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핀테크가 과연 국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서비스로 다가올 수 있는지 이것도 상당히 궁금한 문제거든요. 여러 가지 이런 핀테크 어떤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한 그런 방안까지도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뭐 핀테크 이 단어가 나오면은 참 답답함을 느낍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것이 활성화가 될까? 어떻게 하면 이것이 산업을 발전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것으로서 일자리가 많이 생길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금융산업은 대단히 많은 규제에 아주 올가미 같은 그 규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핀테크라는 새로운 방식이 등장했을 때 이것을 수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부에서는 강력하게 이러한 규제를 철폐하고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는 것을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핀테크가 가져올 새로운 미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단순한 지급 결제뿐만이 아니라 뭐 대출이라든가 신용평가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개인 신분 확인이라든가 아주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핀테크가 가져올 수 있는 부가적인 즉 금융산업의 파이를 지금보다 훨씬 더 늘릴 수 있다는 점에 우리가 착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는 금융 규제를 한편으로는 풀면서 한편으로는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과학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핀테크가 활성화되려면 일단 보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안 기술을 한 단계, 두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또 보안을 할 때 신분 확인이 필요한데 이것을 뭐 복잡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생체 확인 기술이 있어야 된다든가 아니면 빅데이터를 쉽게 수집하고 분석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를 빼내는 그런 빅데이터 데이터 분석 기술 이런 것들은 미래부에서 핀테크를 겨냥해서 지금 아주 활발하게 지금 지원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 과제들이 되겠습니다. 네, 추가로 좀 물어보고 싶은 게 네. 결국엔 핀테크의 이제 기술은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보고요. 이제 기술은 뭐든지 만들어내니까요. 그다음에 규제 쪽은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계속 풀어주고 있고 최근에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도 얼굴에 대면하지 않고도 실명 확인을 해주는 이런 식의 규제도 풀어주고 있는데 가장